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한번 이제 앞에 한번 봐보고 이제 2단원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할 때예요. 이제 드디어 2단원이 끝나가는데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일탈 이론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탈 이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탈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일탈이 뭐겠어요, 일탈?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죠. 뭐 이제 뭐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규범들이 있는데 이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 일탈 행동이에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특성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일탈은 상대적이죠. 우리가 지금 여학생들은 지금 머리가 긴 친구들도 있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지금 짧은 친구들도 많고 다 짧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머리를 하고 있으면 지금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들은 곤장을 맞아야 돼요 지금. 신체 발부 수지 부모건을 어디 머리를 이렇게 막 자르고 말이야 이제.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일탈이에요 이게.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머리를 기르면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죠. 머리를 길러서 상투 틀고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게 또 일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탈 행동의 영향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탈 행동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게 사회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탈 행동, 사회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사회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근데 뭐 문제는 이게 일탈 행동이 너무 과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등장해요. 이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보겠습니다. 기능론은 이 일탈, 사회 문제를 뭐라고 보겠어요? 각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 같은 경우에도 백혈구랑 적혈구가 서로 의존하면서 잘 힘을 합쳐야 몸이 건강한데 이 둘이 싸우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잠깐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일시적이고 병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강조를 하죠. 사회 문제는 일시적이고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이다. 우리 이거는 이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기능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게 목표가 아니었죠. 지금 사회 구조는 너무 안정적인데 각 부분들이 이를 잠깐 안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 전체 구조를 뒤바꿔 버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균형을 회복해 나가는 거를 해결책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각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각 부분적인 이 법들이 문제가, 그럼 그런 제도들을 개선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균형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 자체는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교육을 한다거나 일부분 법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능론을 봤고요. 이 기능론의 대표적인 게 이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할게요. 자, 다음 이제 갈등론 한번 볼게요. 갈등론은 사회 문제, 일탈의 원인이 뭐야? 구조 그 자체가 문제다. 구조 그 자체가 일탈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는 사람들은 일탈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제 일탈이라는 것, 사회 문제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명료하죠. 사회 구조를 뜯어고치면 되지.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얘네는 이제 이 갈등론의 생각이죠. 이제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한번 볼게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핵심이 이거죠. 미시적인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방금 전에 이제 기능론이나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일탈행동의 원인, 사회 문제의 원인을 거시적인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봤다면 얘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일탈자가 되어가지? 이런 것들을 미시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사회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이거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객관적인 기준이나 외면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실에서 술판을 벌리고 담배를 뽀끔뽀끔 펴도 사람들이 그걸 문제라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셔도 이게 사람들이 이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다고 이제. 그게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강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탈 여부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결정된다.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느냐가 초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막 갑자기 막 노래를 불러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업 안 한다. 야, 개꿀 이러면서 이제. 절대 일탈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저기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 쳐다보시고 이제 학부모님이 막 오셔서 이제 저놈은 저 수업을 못하니까 지금 노래 부르고 앉아있네. 저거 빨리 잘라자.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탈이라고 볼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일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인데 문제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낙인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고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얘는 이제 낙인 이론에만 해당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낙인 이론에만 해당한다. 이거 적지 않으면 5개념이 됩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사회 문제의 상대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사회 문제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자세한 건 또 뒤에서 이야기를 또 할게요, 이제. 해결 방법도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탈 행위 이론들을 살펴볼게요.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일탈 행위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능론적 관점부터 한번 보죠. 아노미 이론부터 한번 볼게요. 아노미 이론. 이론부터 멋있지 않아요? 아노미. 그죠? 아노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핵심이 이거예요.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는 거야.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아노미 상태가 무엇이냐? 가치관이 붕괴된 상태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거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상태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버린 상태. 이런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아노미에 대해서 두 명의 학자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디르켐의 아노미예요. 디르켐이라는 학자가 아노미를 처음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럼 디르켐이 설명하는 아노미는 무엇이냐? 일단 우리 지금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이런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근데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가치관이 혼란에 빠지는 상태를 아노미라고 설명을 했어요. 디르켐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집에 지금 저희 가정이 지금 아노미 상태예요. 제가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상태라서 제가 사실 상당히 가부장적인 이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전통적인 사회 규범, 약간 남녀 간의 가사가 분담되어 있는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 규범으로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좀 꼰대니까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회 규범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네요.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이 좀 약화되고 남녀 평등의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규범이 또 그렇게 정립된 건 아니죠.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규범이 또 제대로 정립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우리 집에서 와이프랑 맨날 싸우는 거죠. 이제. 너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막 요즘 난리예요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이게 하나의 아노미다. 이게 디르켐이 설명하는 아노미예요. 이제. 전통적인 사회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됐어요. 왜? 급격한 사회 변동 때문에. 근데 새로운 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약간 가치관이 혼동스러운 상태. 나는 지금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사회는 약간 남녀평등으로 가야 되고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가치관의 혼란 상태가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대책은 명확합니다. 규범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새로운 규범을 정비하고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면 눈 녹듯이 해결돼요, 이거. 지금 약간 사회 통제력이 약화돼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러면 해결이 되더라.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었고요. 자, 이런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머튼이라는 사람이 또 아노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튼이라는 사람은 사회 규범이 있는데도 일탈이 발생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그 아노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은.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 사이에 괴리 상태가 발생하면 규범이 있더라도 얘네들이 일탈을 저지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부족한 상태를 아노미로 본 거예요. 아노미 상태. 이럴 때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되고 일탈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문화적인 목표라는 건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의 문화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적인 목표는 이제.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으니 사람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게 되고 그게 일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대표적인 문화적인 목표겠죠.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알바를 할 수야 있겠지만 약간 시간적으로나 이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돈을 벌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안 할 거라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토토가 문제가 되는 거지. 청소년 도박.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수단이 없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토토를 하는 거야, 이제. 여기에선 하는 사람이 없죠. 안 했으면 해요, 지금.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머튼이 본 일탈의 원인인 거야. 일탈의 원인이에요. 일단 밑으로 한번 쳐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야기를 또 해보면은 우리 또 최고 학생들이니까 우리의 문화적인 목표는 또 뭐예요, 이제? 체육대회에서 1등을 하는 거. 이런 게 또 하나의 목표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부족해. 그럼 또 일탈을 저지를 수 있겠죠. 불법 약물을 투약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이런 거, 이렇게 일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또 역시나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이제. 왜 자꾸 이래.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니까 수단을 제공해주면 돼요,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약간 이 머튼의 이야기에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목표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한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제 그냥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줘라 라고 설명하는 게 머튼의 이론입니다. 약간 역시나 여기서 이제 기능론적인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갈등론이었다면 돈 줘!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도적 수준을 제공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한계점을 밑줄 한번 쳐볼게요.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제. 중상류층의 일탈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상류층의 일탈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탈을 저지른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상류층 사람들 보세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도박을 하고 왜 마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일탈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다. 라는 것 정도는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리고 공통점은 일탈의 원인을 사회구조 속에서 파악하는
거시적 관점이죠. 그 중에서 기능론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일탈이 발생했어 라고 본 게 뒤르켐이고,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각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라는 이런 기능론의 입장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별적 교제 이론을 보겠습니다. 사실 차별적 교제 이론이 조금 그냥 이론 명칭이 좀 있어서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이제 어머님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나쁜 놈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이걸 이론화한 게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이제 딱 그 정도예요. 이제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일탈 행동이 왜 발생하느냐, 나쁜 놈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쁜 놈들로부터 범죄의 기술과 범죄의 태도를 사회화했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범죄의 기술과 범죄의 태도를 배우면서 일탈 행동을 하게 됐다.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지르려면 범죄 기술도 배워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범죄 태도. 얘네들이 범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는 이런 가치관을 가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쟤네들이 아무렇지 않게 삥을 뜯어. 애들 처음엔 나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자꾸 애들이랑 어울리니까 그냥 아이씨 뭐 후배들이 나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범죄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관을 학습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일탈을 저지르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화에다가도 별표를 쳤죠. 결국 일탈 행동은 배워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웠기 때문에 배움의 결과물이다. 사회화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과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일탈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관을 학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탈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역시나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이제. 나쁜 놈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면 돼요. 이제. 건전한 교우 관계를 마련하면 돼요. 이제. 그렇지만 문제점은 역시나 이게 있죠. 한계. 일탈자와의 장기적인 접촉을 하였으나 일탈을 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해요. 교도관을 설명하지 못해요. 얘네들은 매일매일 범죄자들과 같이 지내는데 왜 일탈을 하지 않나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탈자들이 일단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있어. 그런 기준이 있고 걔네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그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 확인하시면 되고, 세 번째 낙인 이론 한번 볼게요. 낙인 이론. 사실 낙인 이론이 두 명의 학자의 이야기를 뭉뚱그려 놨어요. 근데 사실 뭉뚱그려 놔도 크게 문제는 없어서, 그냥 나는 이렇게 학자를 나눠서 베커라는 학자와 레머트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낙인 이론을 나눠놨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베커가 한 이야기는 우리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예요.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어떤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행위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일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던 노래. 교사가 여기서 노래를 하면은 노래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수업 시간에 노래 좀 부를 수 있죠. 리프레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일탈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구열이 뛰어나 이제 1분 1초도 아까워. 무슨 교사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어. 지금 실력이 없네 저 양반. 이러면은 일탈이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보는 게 베커의 이야기, 낙인 이론의 이야기예요. 레머트라는 학자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일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일탈이라고 규정할 때 일탈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래서 레마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잘못은 저질러요. 예를 들어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1차적인 일탈을 했다고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낙인을 찍는 거야. 저 범죄자 놈의 시끼. 쟤는 구제불능이야. 갱생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낙인을 찍어야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 좀 잘 살고 싶어도 계속 낙인이 찍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잘 살아보려 했는데 사람들이 나 취직도 못하게 하고 범죄로 낙인을 찍고 나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탈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레모트의 설명입니다. 또 이제 차별적인 제재를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긴대요. 자, 이건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두 명의 학생이 있다고 치자고요. 두 명의 학생이 머리를 빡빡 밀고 왔어요. 빡빡 밀고 왔어.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중에서 한 명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또 체육 실력이 우수해요. 그런 애가 한 명이 있고, 한 명은 그냥 평범해. 평범한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두 명의 학생이 머리를 빡빡 밀고 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약간 이제 뭐 저로 가정을 할 건데, 제가 약간 편견에 가득 찬 교사예요. 저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머리를 빡빡 밀고 오니까 역시 공부 열심히 하려고 의지를 다지려고 머리를 깎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평범한 친구한테는 너 새끼 너 반항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새끼 안 되겠어. 너 인성의 고백을 따라와 막 이러면은 이 평범한 친구는 뭐야 이러겠죠 이제. 아니 쟤는 칭찬을 해주는데 왜 나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나는 이래. 나는 뭐지? 나는 범죄자인가?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내가 뭘 하든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상하게 보네? 이씨 하면서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레모트의 이런 설명이에요. 이제. 그럼 이 친구의 이론도 상당히 이제 해결법이 명확한 거예요. 낙인을 찍을 때 조심하면 되지. 얘가 아무리 일탈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낙인을 찍는 건 조심하면 돼요. 이제. 갱생 됐을 수도 있잖아. 죗값 치르고 나와가지고. 또 이제 차별적인 제재도 안 하면 되죠. 차별적인 제재를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그 개인도 노력을 할 수 있죠.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스스로 형성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바라봐도 내가 스스로 막 꾸역꾸역 잘 지켜내면 된단 말이야. 이게 이러면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제 한계점은 그냥 한번 또 읽어보면 되는데, 낙인이 안 찍혔어도 반복적으로 일탈하는 애들이 있죠. 누구 너 범죄자야 이렇게 낙인을 안 찍어도 범죄 저지르는 애들 많아요. 오히려 그런 애들이 또 있지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네 하면서 오히려 더 막 범죄를 더 크게 저지르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 그런 애들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차적 일탈에 대한 낙인을 찍었을 때 일탈이 발생한다, 지속적인 일탈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럼 1차적 일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이게 낙인 이론입니다. 전체적으로 봤고요. 이제 또 이 비교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함정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의 공통점이에요. 아노미와 차별적 교제 이론의 공통점인데 이겁니다. 이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아노미 이론은 명확하게 있죠.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 일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뒤르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규범이 무너지면서 가치관의 혼란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얘네가 이제 거시적 관점이고 기능론적 관점이니까.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 일단 일탈이에요. 이 아노미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탈자와 상호작용하면 나도 일탈자가 돼 이건데 결국 일탈자가 일단 있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애들은 일단 일탈자예요. 일탈자야.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일탈을 저지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둘 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을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둘 다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일탈이 발생을 해요. 근데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너는 이제 너는 범죄자야. 너는 잘못했어.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교환하면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일탈을 저지른다고 보낸 이론이 뭐였어요? 그죠? 이게 낙인 이론이었죠.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건 공통점이지만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교환하면서 얘가 일탈을 저지르게 돼요
라고 하는 건 낙인 이론이고요. 이제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을 배웠어요. 이거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나쁜 놈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나쁜 걸 배웠어요. 나쁜 태도를 배웠어요. 범죄 우호적인 태도를 배웠어요. 이게 차별적 교제 이론이었다고 해야죠.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를 자, 다 쓰셨나요? 자,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어요. 잘 이해하셨죠? 이게 펜이 없네?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래.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혹시 뭐 지금 뭐 문제 별로 풀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잠깐 쉬고 있어도 되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친구들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넣어놨고요. 원래 최신 문항을 넣으려 했는데 이런 유형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일단 일탈이론 A에서 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세의 채점 결과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A와 D는 우리가 배웠던 4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제. 그지? A와 B를 예, 아니요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지, 이제. 그 일탈 이론들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질문별로 채점을 하고 맞게 적은 이론에는 1점을, 틀리게 적은 이론에는 0점을 부여한대요. 물론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으면 1점 주고 틀리면 그냥 점수 안 주고 이러면 돼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뭐 이번이 사회문화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이제 틀리게 적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을 한다 이러면은 점수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계속 이렇게 낼 것 같긴 하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은 읽어봐라 라는 거를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읽어보면 되니까 이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일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일탈자가 부정적인 자아를 내면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이게 무슨 이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일탈자가 부정적인 자아를 내면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낙인 이론이죠. 그러니까 낙인 이론인데 이크 쓰지 말고 물음표를 하세요. 사실 이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제 낙인 이론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제 차별적 교제 이론만 되나? 그죠? 낙인 이론도 되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개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에 얘의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이 들어가면 이게 4점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지? 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차별이랑. 아노미 이론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아노미를 또 둘로 쪼개놨으니까 이 낙인 이론 빼고 다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뒤르캠인가? 머튼도 되고 이제 여기 그 차별적 교제 이론도 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 이건 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머튼의 이론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만점이나 0점이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걸 먼저 봐야 편하거든. 근데 만점이나 0점이 여기 없어요. 아주 불친절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점수가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걸 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가장 높은 게 3점이죠, 이렇게. 얘네들부터 먼저 봐야 돼. 얘네들부터 먼저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면 그러면은 얘가 지금 3점이란 소리는 B, C 중에 하나가 낙인이란 소리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려나? 자, 얘가 3점이 되려면 B, C 중에 하나가 낙인이어야 돼. 왜 그럴까요?
B, C 중에 하나가 낙인이어야, 뭐 C가 낙인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낙인이어야, 둘 중에 하나가 낙인이어야 낙인 하나 묶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는 일단 틀렸거든 이제.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낙인이어야 얘가 맞고 나머지 얘네도 맞아서 3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B, C 중에 하나는 낙인 이론일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면. B, C 중에 하나는 머튼의 이론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와 C가 머튼 아니면 낙인 이론이다라는 걸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여기까지 판단했고요. 자, 이제 점수가 가장 낮은 거를 또 판단을 해보자고요. 점수 가장 낮은 거. 이 1점이네 또 이제. 1점이란 소리는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게 3개나 있는데 1점밖에 안 됐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B와 D 중에 뒤르켄 머튼 차교인 게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지금. 자, 그럼 그게 결국엔 그게 무슨 소리야? B와 D 중에 하나는 낙인 이론이라는 소리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1점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게 3개나 되는데 지금 1점밖에 안 됐다는 소리는 이게 지금 둘 중에 한 개만, 이 셋 중에 하나가 이 한 개만 들어갔다는 소리라고 이제. 그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뒤르켄 머튼 차교가 여기 들어가면은 아니오가 아니니까 틀려야 되잖아요. 얘는 다 얘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인데 얘네 3개 중에 2개만 얘에 들어가도 2점을 일단 확보하는데 얘가 지금 1점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 3개가 여기에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는 소리라고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일단 이게 B 또는 D가 낙인 이론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제. 이해가 안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게 지금 얘에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3개나 있어요, 3개나. 3개나 있어. 자, 그러면은 B, D가, 확률은 높잖아요? 이 B, D가 둘 다, 이 뒤르캠 머튼 여기 다 들어갔다 하면 쳐보자고, 이제. B가 뒤르캠이고, D가 머튼이에요. 이래 버리자고. 그러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 점수가 나오려면 이게 벌써 2점이 확보돼 버리잖아요, 이제. 이 점수가 이 점수가 왜 안 지워져? 자, 이 점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여기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가 낙인이어야 얘네도 다 틀리면서 1점이 된다고 해죠. 그죠? 왜냐면 얘네들은 얘에 들어가야 점수가 되는데 얘네가 아니오에 들어가면 점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B, D 중에 하나는 낙인이어야 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지? 자,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B가 낙인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B 또는 C가 낙인인데 B 또는 D가 낙인이래요. 아, 그럼 B가 낙인이네. 그지? 그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C는 당연하게도 머튼의 이론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판단한 다음에 얘를 확인하셔야지. 그러니까 차별적 교제 이론 또는 낙인 이론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B가 일단 낙인 이론인데 얘에 들어갔네. 맞네. 그지? 낙인 이론인가요? 하고 물었는데 맞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C는 머튼인데 아니오에 들어갔으니까 맞네 또 이것도. 그치? 얘가 얘에 들어갔으면 틀렸겠지만 아니오에 들어가니까 지금 맞잖아요. 그죠? 그치? 자, 맞고. 그럼 얘네 둘이 틀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점수가 2점이니까. 자, 그러면은 D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A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D는 디르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선지는 너무 쉬워요. 그치? 너무 쉬워. 이해가 되셨나요? 아, 이거 하면은 머리 좋아져, 이런 거. 이거 약간 IQ 테스트 느낌 나잖아요, 그죠? 스토커하는 느낌 나고, 이제. 응? 얼마나 머리가 좋아지는데, 이런 거 하면 이제. 자, 네. 뭐지? 자, 그러면은, 자, 1번 한번 보세요. A 사례로 신입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죄의식이 사라져서 부정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다. 이거, 맞아, 틀려? 맞죠? 이게 맞아요. 자, 신입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일탈자들과 어울리면서 죄의식이 사라졌대요. 범죄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관을
학습했어요. 그래서 일탈을 저질렀대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2번.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실업자가 불법 도박에 빠져버렸대요. 자, 이게 누가 이렇게 설명해? 그래서 머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스스로를 문제아로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될 수 있다.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B가 아니라 C가 되어야 하고, 얘는 B가 되어야 되겠죠. 자,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 건? 그렇죠. 차별교제 이론이죠. 자, 그러니까 B도 D도 아니고 A가 되어야지. A. 자, 사회교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그죠? 뒤이르캠의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앞뒤가 바뀌어야 되겠네, 얘네. 지금 너무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쉽진 않지. 그치? 너무 쉽진 않고 이때 당시에 나도 풀면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시험이었어요. 이게 이런 유형의,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나왔는데 또 이런 유형을 또 이런 유형으로 낸 건 또 이때가 처음이었어가지고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일단 점수를 잘 체킹해라. 점수가 높거나 낮은 거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 만점이거나 빵점이면 제일 좋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 높은 거랑 낮은 거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쳐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